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에 불만족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자신감 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새 현대인들은 탈모로 인한 고민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머리가 풍성해지면 자신감도 상승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나의 두피를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머리를 풍성하게 자신감도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전공했고 지금은 뷰티 살롱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하고 있는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초창기에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헤어와 스타일링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나눠주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다 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습니다. 바쁘신데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셨듯이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는 대학에서 또 학생들도 육성하고 계시고 또 실전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이렇게 필드에서 일도 직접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질문을 가장 많으실지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제 샵에 오면 처음에 어떻게 하면 젊어 보일까? 네. 또 어떻게 하면 좀 예뻐 보일까? 그러니까 메이크업과 헤어로서. 네. 그리고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으세요. 네. 근데 수줍긴 하지만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은 내 머리가 빠져가고 있다. 혹시 내가 탈모가 아닌가? 네. 그러면 내가 머리가 빠져가는 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 탈모라는 말을 꺼내기를 좀 주저하시긴 하시죠. 내가 탈모인가요? 이렇게 네. 묻기는 좀 꺼려 하시지만 그래도 실은 마음속에서 탈모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탈모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으시군요, 역시나. 네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환경적으로나 그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머리가 숱이 점점 없어진다. 네. 또 뿌리의 볼륨이 잘 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탈모라고 딱 생각을 하신다기보다는 왜 머리가 빠져가지? 왜 볼륨이 죽어가지? 이런 것 때문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속 시원히 물어보기도 그렇고 네. 하니까 오실 때마다 그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요새 현대 사회는 외모도 이렇게 경쟁력인 시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몸짱이니 얼굴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나의 외모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자꾸 이제 빠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뵈면 또 나이를 불문하고 머리숱이 없어지고 머리 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탈모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혈액순환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런 쪽이다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만 모발은 원래 피로 만들어집니다. 네. 모발이 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두피에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또 두피가 영양 공급이 잘 돼야 영양이 많은 아이들이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와 똑같이 머리도 건강한 피가 원활하게 활동을 했을 때 머리카락이 잘 자라는데 네.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게 되면 두피로 가는 그 100m 달리기를 할 때 잘 못 뛰게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결핍이 생기게 되고 또 결핍이 생긴 그 자리에 뭐 피지나 노폐물들이 쌓여서 모공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을 막게 되면 머리카락이 이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고 네. 얇아지다가 빠지게 되는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탈모의 원인은 병원에서 뭐 치료를 하시는 과정에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런 거 말고 네.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주기가 돼서 빠지는 이런 거 말고 그냥 머리를 감는데 너무 많이 빠지는 아 내가 탈모인가? 라고 의심을 하는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혈액순환의 장애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 그 얘기는 사실은 좀 이제 생소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이제 저희가 탈모 얘기할 때는 대부분은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다 아니면 뭐 우리 집안의 유전력이야. 우리 아빠가 그래, 할아버지가 그래. 근데 나도 그럴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탈모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 같으세요. 신선하죠. 네. 왜냐하면 실은 내가 탈모인가? 라고 의심은 하지만 내가 탈모이다. 라고 인정하기는 힘들어요. 네. 탈모일까 하다가 어느 정도 탈모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치유를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해서 포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근데 실은 모발이 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됐고 이런 간단한 원리를 알면 네. 훨씬 더 탈모를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 되겠죠. 아, 우리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이 탈모라는 것이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기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 두피까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악순환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탈모가 생기시는 현대인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스트레스가 원인인 거네요, 또. 원인 중에 하나이죠. 네. 원인 중에 하나이고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근육이 딱 긴장을 하게 되죠. 누구나. 네, 스트레스를 그렇죠. 받으면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도 수축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그 원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나잖아요. 네. 화가 나면 열이 위로 네. 상승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위로 상승한 열이 머리 끝까지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두피를 만져보면 두피가 대단히 뜨끈뜨끈해지죠, 막. 뜨겁고 네. 심지어는 모공이 열려서 땀까지 네. 이렇게 나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관이 수축돼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 두피의 영양 공급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데 그 자리에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 영향을 받게 돼요. 네. 그러면 피지선하고 한선, 즉 기름기를 많이 분출하게 되고 땀을 많이 배출하게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양이 가야 될 자리에 기름기와 땀의 노폐물이 차게 되는 거군요. 네, 차지하게 돼서 모공을 막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역시 또 잘 자라지 못하고 얇아지다가 네. 빠지게 되고 네. 이러한 반복적인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거나 열을 받으면 뚜껑이 열린다고 하고 스팀이 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열받는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열을 받습니다, 두피가. 네. 그리고 화가 나서 생기는 열은 이렇게 위로 자꾸 분출되다 보니까 상기가 되죠. 네.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모공이 열리면서 그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샵에서 이제 살롱에서 직접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면을 하시니까
정말 확실히 우리 현대인들의 두피가 상태가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네요. 거의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대부분. 네, 어른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 또 호르몬의 영향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어른들만 그래야 되는데 네. 아이들도 요즘은 대단히 많습니다. 학업 스트레스, 네. 그다음에 뭐 친구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주에도 네. 그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오셨는데 두피가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고, 걱정이 세상에. 되셔서 네.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왜 두피가 뜨거울까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상담을 오셨는데 만져보고 두피 진단기로 진단을 해보니까 청소년기에 특히 남학생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왕성하잖아요. 네. 호르몬이 왕성해서 그 남성 호르몬은 피지선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네, 해요. 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열이 나고 맞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인데도 탈모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현대인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네. 모든 사람들에게 실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탈모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탈모하면 사실 나이 지긋한 어떤 그 중년의 어르신이 연상됐었는데 요새는 뭐 남녀, 노소 불문하고 탈모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모의 종류도 그만큼 다양해진 거죠.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성 탈모가 대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유전형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 네. 여기까지는 이제 좀 들어보셨죠? 익숙하죠. 네. 그런데 남성형 탈모, 네. 또 출산 후 탈모, 갱년기 탈모 네. 뭐 이렇게 탈모의 종류들이 있어요. 네. 스트레스 탈모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어나는 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대로 그런 문제로 일어나는 게 스트레스형 탈모. 그리고 원형 탈모는 이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아요. 급격하게 많이 받으면 호르몬이 피지선과 한선을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막 분출을 하게 되니까 기름기가 모공을 맞게 되고 그 원리가 다 비슷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셔서 빨리 치유를 하시면 금방 좋아지기도 하고 또는 자연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급격하게 네, 나타난 네. 거기 때문에 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거. 네.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유전형 탈모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머리가 좀 빠지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본인이 미리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미리미리 나는 이런 요인이 많이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유전자 검사 네. 키트 같은 거 요즘은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전인자가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면 나에게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탈모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탈모를 네. 막을 순 없지만 네. 늦추고 더디게 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모른 채 살았다면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탈모라는 아이들이. 네. 근데 이제 알고서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한 시속 20km 정도로 서행을 네. 해서 갈 수 있는 거겠죠.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유전형 탈모가 있고, 또 이제 남성형 탈모.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면 어릴 때, 중년 남성들은 머리가 좀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일명 이렇게 대머리라고도 하고 소갈머리가 없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미지를 상상을 네. 했었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네. 그 호르몬이 변형이 되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네. 인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것이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과다한 피지 그리고 과다한 땀 이런 것들을 분출하게 되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특히 많으신 남자분들은 쉽게 탈모에 노출될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럴 확률이 좀 더 높군요. 네, 젊으셨을 때도. 남성 호르몬이 좀 더 많으시면 그런 분들은 주로 두피에 기름기가 미리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피부가 지성인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기름기가 한마디로 많은 거죠. 그리고 학창 시절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난다거나 뭐 이러는 그 전후 전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성 호르몬이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어릴 때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탈모가 되고 난 다음에 탈모에 대해서 막 알아보지 실은 미리 나는 괜찮은데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남성형 탈모들은 그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머리가 빠지게 되는 그런 남성형 탈모라는 종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출산형 탈모가 있어요. 그 10달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임신을 한 이후에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으려면 몸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은 머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반대로 남성 호르몬은 머리를 빠지게 하고요. 근데 10달 동안 아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왕성하다가 여성 호르몬들이 원래 빠져야 되는 머리들을 안 빠지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이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여성 호르몬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남성 호르몬이 올라오게 되겠죠. 몸의 그 항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올라오니까 머리가 갑자기 훅 빠지는 것처럼. 되죠. 그래서 원인을 잘 모르셨을 텐데 그 원인은 뭐에 있냐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임신을 하고 나면 더 이상 필요하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남성 호르몬으로 대체가 되면서 10달 동안 빠지지 못했던 머리가 한꺼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 자연스럽게 밸런스를 맞추는 데까지 한 1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100일 정도 지나면 좀 덜 빠지기 시작하고 돌 정도 되면 좀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후 머리가 빠지셨던 분들은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훅 빠졌다가도 대부분 이제 원상 복귀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대부분 원상 복귀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출산 후에 대부분은 잘 돌아오는데 너무 예민하신 분들 거기에 또 이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리고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산후 우울증을 겪거나 또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수면 부족이 생긴다거나 또 영양결핍이 걸린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환경에 좀 더 많이 노출되신 분들은 제때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출산 후 탈모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출산 후 탈모의 특징은 옆머리들이 많이 빠져요. 남성형 탈모의 특징은 M자 이마로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출산 후 탈모의 특징은 양쪽 옆머리들의 숱이 많이 비어가고 얇아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내가 출산 후 탈모이구나 라고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머리가 전체적으로 다 빠질 때 그때서야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빠졌구나라고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미 늦게 되는 늦은 감이 거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출산 후에 우리 어머님들은 내 머리가 괜찮은지 그것들을 꼼꼼히 신경 쓰셔야 되고 하셔서 내가 집에서 잘 관리를 못하면 관리실에 가시거나 미용실에 가시거나 해서 힐링을 하실 겸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헤드스파를 받으시는 거를 꼭 권해드려요. 정말 필요하거든요. 나를 위한 투자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돼서 머리가 빠지고 나면 정말 괴롭죠.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년기 탈모. 네. 이것도 역시 다 이제 맥락은 같아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작아지고 줄어들죠. 남성 호르몬이 올라와서 네. 좀 더 성향이 세지고 네. 여자분들은 세지고 남자분들은 좀 순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그 머리도 여성 호르몬이 작아지니까 네. 남성 호르몬이 올라오는 탈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갱년기 때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성격이 세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네. 것들이 호르몬의 영향인 것처럼 그것이 머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또 적절한 호르몬 관리, 호르몬 요법 네. 이런 거를 해주시면 탈모를 좀 더디게 하는데 네. 도움이 됩니다. 아니 정말 듣고 보니까 그 탈모의 종류나 원인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 원인은 여러 종류에 있고 그리고 탈모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고 그로 인해 몸이 건강해지면 탈모를 좀 늦추거나 네. 그리고 만약에 발생을 했더라도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되거나 네.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 아까 뭐 옆머리 빠진다, 여기 뭐 M자형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탈모에도 어떤 진행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고 지나칠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좀 캐치를 해야지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유난히 내 머리가 기름지다. 아침에 감았는데 저녁에 머리가 꿉꿉해진다. 두피에서 윤기가 난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네, 네. 또 아침에 감았는데 저녁에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네. 두피가 지성화가 되면 이미 나는 탈모인 거예요. 탈모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피는 피로 만들어졌고 원래는 건강한 두피, 정상 두피는 두피가 투명해요. 네. 그리고 모발이 잘 서 있고 한 모공에 2개에서 3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정상 두피, 그냥 일반인들 건강한 두피인데 이제 지성 두피로 변하게 되면 두피가 기름이 지잖아요. 네. 기름이 지면서 두피가 살짝씩 빛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피지들이 모공을 맞게 되니까 머리들이 이제 점점 얇아지는 단계. 그게 지성 두피의 시작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지루성 두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지가 굳어서 이제 노폐물과 함께 굳어서 이제 노랗게 좀 변해가는 네. 상황. 이럴 때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면 가르마 선이 네. 확연하게 보이게 되는 나 요즘 왜 이렇게 가르마가 타지지? 네. 그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르마를 바꿔볼까? 뭐 이렇게 느끼시는 단계, 뭐 이런 단계가 지루성 두피가 시작이 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지루성 염증 두피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피지들이 노폐물과 함께 굳어졌는데 여기에 다른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뾰루지가 나는 거죠. 염증이 생기고 뾰루지가 나는 거죠. 두피에 여드름이 생긴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쉬울 네. 텐데 그렇게 되는 단계가 두피 염증성. 그리고 또 하나는 접촉성 피부염 들어보셨죠? 네. 그 목 뒤나 귀 뒤에 염색을 하고 나시면 좀 주로 발진이 일어나거나 가려워서 긁었는데 네. 습진처럼 생기거나 뭐 이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접촉성 피부염. 뭐 이렇게 두피에 단계들,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탈모인가를 구분할 때에는 내 두피가 기름졌나? 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건성인 분들도 머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난히 또 건성인 분들도 각질이 많이 생기고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 건성 이런 것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모발이 지성일 수 있고 아니면 두피가 환경에 의해서 건성처럼 보이지만 복합성일 경우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한 건 두피 진단기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90%가 지성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건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피부 표면, 네. 두피 표면이 뭐 워낙 얇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두피가 변했거나 네. 그러다 보면 건조하니까 네. 각질이 생기게 되고 네.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건성이다라기보다는 보여지기에 건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네. 필요하죠. 아,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다. 지성도 안에서 지성이 이만큼 쌓여 있다가 그게 차고 올라와서 머리 위로, 피부 위로 나올 때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네. 여기에서 보시면 네. 이게 네. 두피예요. 아, 표면이? 네, 두피 표면. 근데 실은 쭉 안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네. 모공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기름기가 쭉 쌓여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야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 안에는 기름기가 많이 있어도 여기가 기름지지 않으면 실은 그때까지는 지성인지 건성인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좀 파악을 해보시면 내 두피가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조금 더 진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쌓이고는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티가 안 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아, 근데 또 마침 저 갑자기 궁금한 게 근데 지성인 분들도 있고 뭐 물론 이제 건성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계실 텐데 사실 머리를 매일 감는 게 좋은지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뭐 자주 감으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의견이 막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매일마다 감는 게 도움이 되겠죠? 탈모의 원인은 지성 두피가 네. 많다. 네. 두피가 지성화가 되면 탈모의 첫 단계다. 네. 그러니까 1번. 네. 그러면 지성 두피가 되지 않으려면 두피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네. 가 2번. 아, 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씻냐? 아침에 샴푸를 해야 되나? 저녁에 샴푸를 네. 해야 되나? 매일 감아야 되나? 나는 감을 때마다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 그러니까요. 또 막 이렇게 자극을 네. 해서 감으면 머리가 더 빠지는 게 아닐까? 고민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들도 되게 분분하시고 제 생각에는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머리는 매일 감으셔야 합니다. 네. 머리를 매일 감았을 때 빠지는 머리는 감지 않아도 빠져요. 빠지는 머리예요. 어차피. 네. 그런데 이틀 동안 있다가 그 다음 날 감으면 내 눈에 보여지는 건 적을지라도 방바닥에 떨어진 아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탈모 샴푸 요즘 많잖아요. 엄청 많죠, 뭐. 탈모 샴푸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꼽는 게 두피 세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머리를 깨끗하게 기름지지 않게 하면 탈모를 뭐 막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관리가 수월하다라는 네.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머리는 매일 감는 게 좋고 네. 유난히 지성이신 분들, 지성의 분비가 왕성하신 네. 분들, 아침에 감았는데 저녁에 냄새가 날 정도로 좀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2번도 권해드립니다. 아, 네. 다만 자주 하다 보면 샴푸가 좋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피에 샴푸를 댔을 때 자궁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천연유래 성분의 샴푸를 잘 고르셔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네. 요즘은 앱이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어떤 성분이 뭐 이런 것들을 네, 확인을 네, 하시려면 네. 앱을 까셔서 거기에서 그 제품을 딱 찍으시면 거기에 대한 성분을 좀 유해 확인을 성분의 하고. 네, 있음 없음
안전함의 몇 단계까지도 요즘은 다 네. 알려주거든요. 친절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네. 샴푸를 깨끗하게 매일 네. 하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요새 뭐 미세먼지도 많고 워낙 그 환경 오염 물질도 많으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다가 집에 돌아오셔서 저녁에 이제 머리를 깨끗하게 세정을 하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머리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머리는 저녁에 감고 자는 게 좋아요. 네. 원래는. 그래서 하루 종일 쌓인 그 피로 물질들 목욕을 하듯이 두피에도 네.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그런 의미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또 혈액순환도 자극을 했으니까 네.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녁에 깨끗하게 잘 감습니다. 말리고 자는데 대충 말리고 주무시죠. 완전히 말리지 않고 네. 주무시면 오히려 더 두피에 안 좋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채로 비계에 대고 잠이 들게 되면 네. 그 폭신한 솜 사이에서 습기가 그대로 머무른 채로 밤새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막 곰팡이가 생기는 그렇죠. 곰팡이균이 자라게 돼서 두피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감는데 잠들기 몇 시간 전에 네. 감으시고 깨끗하게 말려라. 바짝 말려주시는데 네. 또 찬바람으로 말리시는 경우 자연건조 나는 머릿결을 위해서 또 자연건조를 해야 돼. 네. 뜨거운 바람은 두피에 안 좋대. 네. 그래서 난 자연으로 둘 거야 하시는데 깨끗하게 샴푸를 하고 바로 바짝 네. 말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두피에는 최대한 습기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기왕이면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죠. 두피는 시원한 바람, 찬바람 섞어서 빨리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네. 시원한 바람은 이제 모발이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실 때 모발 쪽은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게 좋고 근데 두피를 시원한 바람으로 많이 말리시다 보면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데 잘 안 말라요. 너무 오래 걸리고 네. 그러다 보면 완전히 말리지 않으시고 그냥 네. 놔두시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수건으로 많이 말려서 네. 드라이 바람을 좀 덜 되더라도 물기를 좀 더 많이 제거하신 후에 뜨거운 바람, 찬바람 섞어서 빠른 시간 안에 네. 말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팁 같아요. 그리고 내가 두피가 몇 기 정도 됐는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고요? 테스트라기보다는 네. 그 두피에는 그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탈모의 진행 과정이 있어요. 네. 1기는 두피가 번들거려요. 1기 번들거린다. 2기 윤기가 난다. 번들거리는 거랑 윤기 나는 거랑 다른가요? 잘 모르시겠죠. 번들거리는 네. 거는 이게 내가 약간 이렇게 얼굴이 메이크업을 하셨는데 파우더를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오후가 되면 좀 번들번들해진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 정도가 번들거린다. 피부가 그런 것처럼 두피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1기. 그래서 번들거리는데 두피의 쿠션은 좀 말랑말랑해요. 네. 두피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 한번 만져보세요.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만져보시면 네. 좋을 텐데 네. 어린아이일수록 두피가 말랑말랑하고요. 네. 나이가 많이 들수록 두피가 딱딱해집니다. 우리 스트레칭도 아이들은 정말 잘 되는데 네, 그렇죠. 저희들은 벌써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두피가 딱딱해질수록 탈모의 진행 단계도 더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기는 번들거린다. 하지만 두피는 말랑하다. 그리고 한 모공 안에 한두 개 정도의 모발이 있다. 이거는 이제 진단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집에서는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 가르마가 어느 날 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1기입니다. 네. 그리고 2기는 1기가 번들거리는데 2기가 윤기 나는 건 뭘까? 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내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 단계예요. 2기는 그래서 2기부터는 이제 가르마 길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좀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피지가 모공을 막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미 머리가 얇아지고 있겠죠. 모공을 이제 네, 네. 막고 있으니까 그게 2단계. 여기까지도 두피는 아직 쿠션감으로 잃지 않고 있어요. 그럼 2단계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떤 가르마나 이런 부분이 약간 휑한가? 이 정도. 휑하다. 네, 네. 2기가 휑하다. 네, 근데 네. 주로 우리가 아, 나 탈모인가 하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올 때가 2기 정도 돼요. 네. 1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야, 난 탈모가 아닐 거야. 네, 네, 탈모인가 하고 혼자 되게 고민하는 시기. 그게 1기. 2기는 휑하다 네. 라고 느끼는 게 2기. 왜 휑하냐면 한 모공 안에 정상 두피는 2-3개. 네. 1기인 탈모는 1-2개잖아요. 네. 근데 이제 2기로 진행이 되면 한 모발 안에 하나의 모발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휑해지는군요. 그렇죠. 네. 숱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꾸 핵가족화가 되는 거예요. 대가족, 3대가 살고 네,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엄마, 아빠, 그죠. 부모님만 네. 모시고 이제 아이들이 분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게 되면 이제 그 부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핵가족화가 돼서 한 가정만 남게 되는 네, 경우가 네, 네. 2기. 네. 이제 3기가 되면 이제 윤기가 심해져서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에 기름이 번들거릴 정도로. 네, 기름이 이렇게 딱 보이는 그런 단계가 3기. 네. 이때 두피를 만져보시면 이제 쿠션감은 사라집니다. 두피가 단단하게 느껴지고 이때는 모발이 1개이거나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단계부터는 이제 앞머리나 옆머리들로 이제 머리를 커버해야 되는 뭐 이런 수준이 네, 오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반짝이는 두피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머리가 많이 막 빠져서. 두피가 네. 아주 반짝여요. 네. 햇빛에 보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렇게 반짝이고 두피가 당구공처럼 딱딱해집니다. 네. 그래서 당구공처럼 딱딱하고 머리가 반짝반짝하다. 두피가 반짝반짝하다. 이럴 때에는 이제 4기, 마지막 4기가 되는데 이때에는 모발이라기보다는 솜털 같은 네. 머리카락이 자리하고 있죠.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위에. 네. 두피가 반짝이고 당구공처럼 딱딱한데 그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머리카락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게 애기 솜털 네. 같은 아이들이 네, 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4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두피가 피부화가 되어가요. 그래서 모공 안에 이제 모발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모공이 없어져서 그냥 거의 피부로 되는 거군요, 그냥. 피부처럼 이렇게 되는 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기부터 4기까지를 휑하다, 2기. 찍어봐서 이게 이제 진짜 물처럼 찍힌다? 뭐 이렇게 하면 3기. 두피가 반짝이고 솜털이 있네? 하면 4기. 이렇게 네. 판단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탈모를 과속화시키는 그 생활 습관들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네, 어떤 거를 우리가 피해야 될까요? 혈액순환이 문제잖아요. 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탈모를 잡을 수가 있는데 탈모가 없어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개선이 되게 할 수는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죠. 가장 첫 번째로 잦은 음주와 흡연. 네. 운동은 안 하고. 음주와 흡연은 그 혈관을 혈관을. 수축시키잖아요. 네, 네. 그럼 당연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겠죠. 네. 이제 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탈모가 오게 되는 거고 또 무리한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는 영양의 결핍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네. 모발이 잘 자라게 하려면 피와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모발은 피로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먹이가 돼요. 근데 단백질 섭취를 잘 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은데 그냥 굶어서 하시거나 맞아요. 이렇게
불균형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하면 분명히 탈모가 옵니다. 네.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한 다이어트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살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결과. 잘못된 무리한 다이어트는. 그리고 저녁에 기름진 음식, 야식. 네. 가장 나쁜 건 야식으로 기름진 음식을 폭식하시는 것. 네, 네. 이런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그 기름진 음식은 몸에 들어오면 기름으로 변하죠. 그 기름,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이니까. 그래서 그 기름기들이 피를 맑지 않게 하고, 그러면 원활하지 않고 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원장님, 우리가 진짜 집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더 풍성한 머리,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탈모를 위하여 홈케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세요. 일단 머리를 잘 감으셔야 돼요. 네, 네, 네. 머리를 잘 감으시고 나에게 맞는 샴푸 꼭 선별하셔서 머리를 잘 감으시고,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콩이나 뭐 두부, 그리고 고기 뭐 이런 위주의 단백질 식사를 하시고요.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네. 미네랄도 챙겨 드시고 해서 두피가 나무라고 생각하면 그 나무 밑에 대지를 잘 가꾸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물도 잘 줘야 되고 흙도 건강해야 되고 네. 이런 원리거든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저녁에 머리 감고 잘 말려주시고, 네, 네. 그리고 먹는 거 주의해서 드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 그리고 건강한 운동. 네. 운동은 정말 필수예요. 몸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머리를 위해서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네, 운동을 꼭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목 디스크가 걸렸었는데 그때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목 위로 올라가는 혈관이 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머리가 많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폼 롤러를 가지고 림프 마사지를 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목 디스크도 많이 좋아지고 머리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바른 자세. 폼롤러 같은 걸로 좀 림프를 풀어주시는 마사지 해주시고, 네. 평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역시 탈모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군요. 네. 모든 원리가 다 똑같이 맞아요. 근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원장님 사롱에 이제 몇 번 방문해 보면 정말 어떤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숲속 같이 이렇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컨셉도 탈모나 이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나 자연으로의 회귀, 뭐 자연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찾고 계시지만 저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근본은 자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은 숲속에 힐링 살롱을 열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의치 않잖아요. 손님들 오시기에도 불편하고 네. 또 직원들이 출퇴근하기에도. 그래서 숲속의 그 대자연의 느낌을 샵으로 옮겨놓자라고 네. 생각을 해서 머리하러 오시는 분들도 힐링하시고, 특히나 탈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네. 또 드러내놓고 관리를 하시기에 좀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음악,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 네. 그리고 보여지는 숲속의 분위기로의 힐링, 뭐 이런 것들을 오감 만족시키는 네.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고요. 네.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몸은 따뜻하게라는 주안조결 요법으로 건식 반신욕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반신욕기에 들어가셔서 두피 클리닉을 받으실 때 훨씬 더 효과가 배가가 되고, 네. 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저녁에 잠도 잘 주무시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몸을
원활하게 네.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탈모 치료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원장님 샵에 다녀오면 사실 저는 머리를 하러 갔다 오는 건데 마치 어디 힐링센터에 가가지고 치유를 하고 온 듯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원장님의 어떤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아이디어, 영감 이런 거에 많은 어떤 촉매제 역할이 되는 그런 거 있을까요? 네, 그 저희 시어머니가 네. 저의 멘토신데요. 아, 언제나 그 올곧한 삶을 살 수 있게 따끔한 질책, 따뜻한 조언들을 가감없이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의 그 생활 자체를 보고 그것들로 저는 많이 영감을 받아요. 네. 바른 것이 곧 옳은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근본이 전부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롱을 운영해 오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원천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역시 듣고 보니 진심과 정심의 그 아름다운 관계에서 또 이런 좋은 결과물과 선한 영향력,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얻은 유익한 정보 덕분에 많은 분들이 머리도 풍성해지실 수 있고 자신감과 활력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용한 팁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길 바라봅니다.